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니체의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하다가 중단된 베푸는 덕에 대해서 아직도 발길이 닿지 않은 천개의 오솔길이 있으며 새로운 천개의 건강부가 천개의 숨겨진 삶의 섬들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의 대지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이제 미발견 상태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이라는 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미개척 분야, 미개척 지대 또는 완전 처녀지라고 할 수 있죠. 니체 시대만 해도 인간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무지 상태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체 이후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연구가 철학과 과학에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돼서 오늘날은 아주 경이적인 현상이죠. 니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오늘날 인간에 대한 그 연구는 엄청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아직 인간은 미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천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개의 길. 150년 전에 니체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탄생하지도 않았고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천 가지 만 가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새로운 길들이 초인의 길을 포함해서 많은 새로운 길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날 사실은 니체도 까무러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니체는 초인을 최고치로 이제 어떤 그 신의 경지까지도 그렇게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사실 지금 현재 인간은 이미 신의 경지에 넘어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이 이미 신의 영역을 완전히 침범했고 이제 인간이 신이 된 그런 어떤 세상이 도래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데우스라는 그 호펜의 그 후속작도 내고 그랬는데 그 유발 하랄인가 뭐 그 하는 이스라엘 작가가 그 책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보면은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지능 같은 거, 지능은 이미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능가했고 그 이성적으로 인간에 이미 능가했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재정의를 요할 정도고, 그리고 뭐 그 이성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능력에 있어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뭐 인공지능 외에도 여러 가지 생명과학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었던 것들이 이제 인간이 뭐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생명 조작, 뭐 생명 뭐 복제 이런 거 다 이미 다 현실화 단계에 있죠. 법적인 문제로 그런 것이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니체가 150 아무리 예언자로 해도 이 150년 후는 전혀 그 예상을 못한 그런 결과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니체는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개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인간의 새로운 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이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하여튼 인간의 대지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뭐 인간의 어떤 이런 모든 뭐 신비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고 아직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대지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연구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길을 이런 갈 길이 멀죠. 깨어나서 귀를 기울이라 그대들 고독한 자여 은밀하게 날개를 부대기며 미로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예민한 귀에 좋은 소식이 들린다. 이런 좋은 소식도 니체의 뭐 이런 철학도 예민한 귀, 명민한 어떤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니체가 아무리 위대한 책,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도 어떤 그런 예민한 귀를 갖고 귀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런 어떤 역량을 먼저 키워야 되겠죠. 이 위대한 책도 그 뭐 불교에서 그 팔만대장경을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빨래판이라고 했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대한 어떤 성전도 그냥 빨래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귀를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대 오늘을 살고 있는 고독한 자들이여, 그대
그대 세속과 결별한 은둔자들이여 그대들은 언젠가는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 그대들로부터 하나의 선택된 민족이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이 민족으로부터 초인이 태어나야 한다. 요 문장도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고독한 자들이요, 뭐 고독한 철학하는 자들, 그런 사람, 그대 세속과 결별한 세속이라기보다도 이제 속세와 어떤 거리를 두고 그렇게 이제 수도하는 자들이요, 은자들이요, 수도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언젠가는 하나의 무리, 집단, 대민족이라 했으니까 민족 집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 그대로부터 하나의 민족이 태어나고 그리고 민족으로부터 초인이 태어난다. 초인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초인을 뭐 개인주의 뭐 거인주의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초인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민족국가 뭐 또 민족주의 이런 것을 태어난 후에 완성한 후에나 초인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인은 민족주의가 완성되고 그 후에 나오는 거니까 뭐 세계주의 이런 니체는 이제 유럽주의라고 했는데 세계주의로 가기 전에 이제 그것도 다리로 유럽주의라는 것이 하나의 유럽.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로 말하면 아시아주의 이런 것을 거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족을 거쳐서 세계인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집단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런 초인이 절대로 혼자서 세계의 주인이 되고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을 이루어야 하고 그 집단이 어떤 재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민족인데 민족이 어떤 역사 세계사에서 민족의 탄생 이런 건 아주 위대한 그런 성취입니다. 위대한 성취. 이런 민족 국가를 만드는 거. 아직도 민족 국가가 만들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르도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4분 5열 주변 국가의 4개국 이란 이라크 그런 4개국에 이렇게 분열된 그런 나라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2개국으로 이게 분열돼 가지고 우리도 아직 민족 국가 온전한 민족 국가를 이루지는 못했죠. 이런 민족 국가를 그러면 이런 것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선택한 인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선택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계몽된, 각성된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각성,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 때 이제 그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태동을 했는데 계몽주의 시대 때는 이제 개인들이 각성을 하고 계몽되고 이제 교양을 쌓고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있었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이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개안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거, 루소의 그 사회 계약이라는 것은 사회 계약이 아니고 개인들의 어떤 약속으로 하나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은 이제 계몽된 개인들이죠. 개인들의 어떤 그런 합의를 일반 의지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이렇게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금 사회는 아직도 이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민족이라고 되려면은 주권 국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미국 식민지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의 51번째 주다 그런 얘기 나오고 우리가 민족 국가를 온전한 민족 국가, 민족주의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잃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서구에서 이제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부터니까 200년 역사를 가진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 강점기에 이제 민족주의라고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저항적인 민족주의, 반작용식 민족주의 그런 것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었죠. 그래 해방 후에는 또 이제 반공민족주의라고 하는 또 이제 더 이제 불구가 된 그런 민족주의 그런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민족주의자도 그러니까 주권국가로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적인 아주 자주적인 그런 외교를 하고 심지어 지금 군사 주권 같은 것도 지금 아직도 없죠. 군사 작전권 이런 것 작전권이 아직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 독립국가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국가의 탄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확고한 민족의식을 민족 사상, 민족 정신, 민족 생명 이런 그런 확고한 어떤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초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인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 초인 태어난다 이 말은 민족주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는 공인으로서, 그는 개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민족적 그런 어떤 공인으로서, 공동체적 존재로서 먼저 완성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초인이 되어 가지고 이제 세계의 주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쉬운 것이 아니죠. 뭐 개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정신을 좀 많이 차려야 됩니다. 니체를 갖다, 이런 위대한 니체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 앞에서도 이 민족주의를 앞에서도 그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 천개의 목표, 거기에서 천개의 목표, 천개의 민족에서 민족이 이룩하는 뭐 극복의 법칙들, 뭐 저마다 민족의 지닌 권력 의지, 힘의 의지, 뭐 이때 이제 그 민족이 천개의 목표에서 이제 이 민족을 이런 어떤 성취, 민족의 자기 극복에는 극복이라 했죠. 이 민족의 어떤 역사 극복,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초인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 이전에는 종조 이런 뭐 부족 정도로 어떤 그런 지역국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면서 온전한 국가가 되고,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위대한 어떤 역사의 성취라고 니체는 말하면서, 이것이 초인적인 그런 어떤 일이다. 자기 역사 민족이 자기를 극복한 것이다. 극복의 법칙을 마련했다 하면서 이제 니체가 이런 것을 격찬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권력 의지라고, 힘의 의지, 권력 의지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니체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초인을 민족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대지는 이제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대지의 주변에는 이미 새로운 향기, 치유를 가져오는 새로운 향기가 감돌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그러니까 대지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대지는 이제 지구, 현실, 뭐 이 땅, 인간들이 세계인데, 그러는 뭐 치유가 장소, 근데 그러면 이게 뭐죠? 병들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그 대지는, 인류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유의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죠. 새로운 향기가 감돌고 있다. 이제 3절로 짜라두사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침묵했는데 아직 마지막 말은 하지 못한 사람 같았다. 망설이며 오랫동안 손에 든 지팡이를 이리저리 흔들고 있던 그는 마침내 다음같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이제 나 홀로 가려고 한다. 제자들이여, 그대들도 이제 헤어져 제 갈 길을 가도록 하라. 나는 그러기를 바란다. 진실로 바라노니 그대들은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짜라투스에 대항하라.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짜라투스라는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그가 그대들을 속였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인식하는 인간은 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벗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여기 이제 이게 일부에 이제 일부 이제 2부죠. 일부에 이제 끝나는 그런 이 마지막 장인데, 22장 마지막 장이라서 이제 뭐 일부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총 참 4부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일부가 이제 종교를 임박해가지고 이제 니체는 지금까지 이제 그 산에서 수도만 하다가 한 10년 하다가 이제 속세로 내려와서 이제 수많은 가르침 설교를 펼쳤습니다. 22번, 지금 22장이니까 22번의 그 설교를 했는데, 이제 니체는 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산으로 돌아가는 이별을 구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별을 구하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도 이제 헤어져 제 갈 길을 가,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너희들 너희 길을 가라. 이별을 한다, 이별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돌을 닦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파했고 뭐 할 만큼 이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부에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이별을 하고 또 이제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2부까지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그래서 진실로 말하는 그대들은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짜라투스에 대항하라. 이 대항하라는 것은 니체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가르침을 했는데 대항할 정도가 되라는 거죠. 대항을 하라 해서 함부로 대항을 하면 안 되죠. 이제 인류의 어떤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승에게 대항할 정도, 그러니까 대항하라는 것은
서성의 어떤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이제 대항하라는, 그러니까 요 대항하라는 말은 싸움을 걸라 그런 말보다도 이제 너희들 제자들도 어떤 스승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하면은 스승을 능가해 버리면 그 능가하는 것이 대항하는 것이죠. 그 청출어람 뭐 그런 얘기가 바로 스승을 능가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의 대항이라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짜라투자한 존재를 부끄러워하는데 그가 그대를 속였을 줄은, 요것도 이제 겸손이죠. 뭐 스승이 제자를 속였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수준이 스승의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되면은 뭐 속인 부분 그런 것도 이제 가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 뭐 속였니 안 속였니 뭐 그런 거는 수준이 성숙해야죠. 제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 어떤 스승에 도달해야만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식하는 인간은, 철학하는 인간은 적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벗을 미워할 줄도 안다. 이것은 그 우정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하죠. 적을 사랑하고 벗의 어떤 오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뭐 그럴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적도 사랑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이라고 해서 다 적은 아니고, 적도 나를 능가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적을 사랑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나 학생으로 머물러 있는 자는 선생에 대해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선생에 대한 보답은 니체가 볼 때는 그 청출어람이죠. 선생의 어떤 수준을 능가하는 것.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학생으로, 언제나 학생으로만 있으면 그거는 뭐 배운 게 아니죠. 배웠다는 것은 그것을 배운 것을 보답하는 길은 선생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 또는 뭐 선생의 수준과 비슷해지는 정도가 돼야 그게 이제 학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나를 월계관을 빼앗으려 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나를 존경하지만 어느 날 그 존경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입상에 깔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뭐 입상 뭐 동상을 세우고 뭐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죠. 스승에 대해서 뭐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러지는 말라는, 동상을 세우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선생과 겨룰 정도의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연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뭐 숭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대들은 짜라투스를 믿는다고 말하는가. 짜라투스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대들은 나의 신도 그러니까 숭배 뭐 이런 입상 동상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제자가 아니고 숭배하는 신도라는 것입니다. 신도라는 거. 신도냐, 너희들이 나의 신도냐,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신도가 되면은 이거는 노예죠, 노예. 신도들하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신도가 어쨌단 말이냐. 그대들이 나를 만났을 때 그대들은 아직도 자신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도란 언제나 이런 시대, 신앙이라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신도, 신앙, 종교 이런 것은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나를 버리고 신도가 되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죠. 신도,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은 신도가 될 이유가 없죠. 노예가, 신도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버리라고 했는데, 뭐 이거 버리라는 뜻이 뭐 그대로 뭐 들으면 안 되겠죠. 나를 버리고 그들 자신, 나를 이기고, 버리고라기보다도 나를 이기고 그대들 자신을 찾아내서 찾아내라. 뭐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으면은 그건 스승을 이기는 것이죠. 이게 자기 찾는 거, 이게 뭐 초인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인데, 이것도 간단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찾기 전까지는 뭐 스승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참으로 형제들이여 그때가 오면 나는 다른 눈으로 내가 이런 자들을 찾으리라. 또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사랑하리라. 요 뭐 다른 사랑 뭐 다른 눈으로 요 얘기는 이제 지금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배를 점하여서 제자로 머물지, 제자로 다른 사람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것은 제자가 이제 제자에서 좀 성격 해가지고 어떤 그런 차원이 좀 높아지면은 이제 어떤 형제, 뭐 동지, 벗이 되면은 그때 되면 이제 다른 사랑이 되죠. 사제간을 사랑하고
동지와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좀 성숙해서 이제 스승의 벗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벗이 될 때는 이제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 사랑의 방법 뭐 이런 것이 또 다 바뀌는 것이죠. 다른 사랑으로 그대들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희망을 품은 아이들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나는 세 번째로 그대들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정오를 축복하리라. 제자가 되지 말고 이제 이별을 통해서 벗이 되고 동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희망, 이제 하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연을 품은 아이들이 된, 아이라기보다는 사람이죠. 초연을 품은 아이라는 말은 니체에서는 어떤 초연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오역인 것 같습니다. 오역. 하나의 희망을 품은, 그 희망은 초연을 품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벗이 되라 이 말이죠. 위대한 정오인데, 위대한 정오라는 이 개념이 중요한데, 가장 밝은 그런 때죠. 가장 밝은 시간, 그런 밝은 상태.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초인의 어떤 그런 초인의 어떤 그런 뭐 근접한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오. 뭐 그림자 하나 없는 그런 시간. 인간이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길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이며 저녁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길을 최고의 희망으로 축복하는 때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로운 아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침, 희망, 축복 뭐 이때 몰락해 가는 자는 자신이 저 너머로 건너가는 자임을 알고 스스로를 축복할 것이며 그때 그 인식의 태양은 그에게 정오의 태양이라. 인식의 태양. 몰락한다.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아이 되는 그 과정이 몰락이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이렇게 진보라고 그럴까요? 뭐 진보가 아니고 급진이죠. 완전히 급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돌연변이 정도, 뭐 진화에서는 도류변이식으로 이게 완전히 낙타가 사자가 되는 거는 돌연변이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진화 차원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것이 이제 그런 진화 차원을 넘는 그런 이제 니체는 비약, 상승, 뭐 도약 이렇게 말하는데 그 도약하기 위해서 이제 몰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가는 것도 이제 비약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건너가는 것을 뭐 큰 어떤 대양을 건너가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약하고 의미가 이제 같아지는 것입니다. 건넌다 해가지고 뭐 이 편에서 저 편으로 뭐 강을 건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대륙을 건너는 그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몰락과 상승, 건너가는 것도 이제 같은 의미로 건너가는 자, 그 오버맨 영어로 이제 이 초인을 오버맨이라고 그러는데 그 오버라는 거 넘어간다, 건너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건너간 사람도 초인이고 건너가는 사람, 대양을 건너가는 가는 현재 진행행위죠. 진행행도 이제 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축복할 일이다. 인식의 태양도 이제 인식하는 자의 어떤 그 태양도 정오의 태양이라 이렇게 초인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가장 빛나는 정오의 태양이 되는 것이죠. 신은 죽었다.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언젠가 찾아올 위대한 정오의 우리의 마지막 의지가 되기를.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요게 이제 일부의 끝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이 고딕체로 되어 있는데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을 등장하기를 바란다. 초인과 이 모든 신의 죽음.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걸 뭐 하나로 하면 초인의 등장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일부의 주제입니다. 일부의 뭐 1장부터 해가지고 1장 변신 뭐 초인 변신 뭐 아이 낙타 해가지고 그 1장 변신 있었죠. 변신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요 마지막 22장 요 베푸는 듯까지가 일부인데 그 주제가 초인이라는 것이고 이제 초인에 대해서는 그 1장 아이 이야기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 베푸는 덕 초인 도덕 그리고 뭐 창조하는 자 뭐 해가지고 하여튼 초인의 대항이 1장부터 22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초인이 주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요 신의 죽음 이것은 또 뭐냐면은 그 초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 신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은 배후 세계론자들 뭐 또 죽음을 설교한 자들 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장에서 이제 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또 이제 서문에서는 뭐 이렇게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 서문 다루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죽음과 이 초인의 등장, 초인 이것이 이제 일부의 주제라는 것을 이제 새기면서
시간이 없지만은 2부까지도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2부는 뭐 2부의 시작은 이제 2부죠. 2부의 시작은 뭐 그렇게 이게 어려운 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 제목부터가 거울을 제2부 제1장은 거울을 가진 아이,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적이죠. 비유를 통해서 거울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요 내용은 지금 1부까지 이제 이 22번에 걸쳐서 니체가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니체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이제 고향으로, 자기 산으로, 자기 집으로, 이제 자기 집은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고 동굴 속인데 그 동굴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그 동굴 속에서 자기 집에서 이제 성찰을 합니다. 자기 비판을 하면서 이제 성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찰하고 자기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회 비판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으로 아주 쉽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적인 아름다운 글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감상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라투스는 다시 산으로 돌아와 동굴의 고독 속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피했다.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처럼 지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매우 초조했으며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또한 간절해졌다. 그들에게 줄 것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마음에서 활짝 폈던 손을 오므리고 베푸는 자이면서 여전히 수치심을 간직하고 있기란 데 없이 어려운 일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고독한 자에게 달이 가고 해가 갔다. 그 사이에 그의 지혜는 성장했고 충만함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동트기 전에 깨어난 그는 잠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요 이제 이 쉽죠. 이것은 동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잘 씨를 뿌렸는데 이제 그 수확을 기다리고 농부처럼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제 초조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확이 제대로 될는지 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초조한 마음, 간절함, 초조한 마음 또는 수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줄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지만은 이것까지는 부족하고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싶다는 그런 소망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고독한 자에게 이제 달이 가고 해가 갔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자라투스의 지혜는 더 성장했고 더 충만함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당장 바로는 또 전하기도 뭐 하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의 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그 에너지도 이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향하여 말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독백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꿈속에서 깜짝 놀라 잠이 깨었던가? 거울을 가진 아이가 내게 다가오지 않았던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거울을 가진 아이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그대를 보라.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 나는 쏘스라치게 놀라고 고함을 쳤고 나의 마음은 뒤흔들 있다. 거울 속이란 내가 아니라 악마의 찌푸른 얼굴과 조롱하는 웃음을 보았기 때문이야. 이것도 내용이 반전이죠. 이제 악마.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참으로 나는 그 꿈의 조짐과 경고를 너무 잘 알고 이해한다. 나의 가르침이 위기에 나의 가르침 앞에서 그 22번의 그런 설교가 그것이 왜곡되고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위기에 빠졌다는 거 그런 이제 직감을 이제 저는 하는 거죠. 잡초가 자라나 밀을 사칭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밀의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초가 그 중국 고사에 그런 말했죠.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식으로 지금 니체는 자기의 가르침을 그렇게 베푼 것이 잡초가 되어 지금 잡초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꿈에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이제 요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적들이 더 강해졌고 나의 가르침이 본래 모습을 일그러뜨렸다.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그들에게 베푼 선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제자들까지도 니체의 가르침에 대해서 수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 배신이죠, 배신.
엄청난 진리를 설파했는데 제자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니체의 어떤 그런 진리를 이제 다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배반을 했을까요? 나는 벗들을 잃었다. 이제 잃어버린 벗들을 찾아 제자들을 다 잃었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니체는 벗들이고 하고 형제들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벗들이 이제 다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니체는 이거 실망하지 않고 벗들을 다시 찾아야 할 때가 왔다. 찾겠다는 것입니다.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모습은 답답한 나머지 시원한 바깥 공기를 쐬려고 하는 자라기보다는 영감을 받은 예언자나 가수, 노래하는 가수와 같았다. 그의 독수리와 뱀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침 노을처럼 다가올 그 어떤 행복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의 짐승들이여. 여기서 이제 나의 짐승들, 요 짐승대로 했는데 짐승들이라기보다도 독수리와 뱀은 니체의 어떤 뭐 유일한 어떤 니체의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지. 그러니까 인간보다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 독수리는 가장 어떤 용기 있고 긍지 높고 뱀은 지혜로운 그런 존재로서 인간보다도 오히려 탁월하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동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 이상 초인의 어떤 그런 뭐 경지까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자라투스는 발떡 일어나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도반들은 독수리 뱀은 뭔가 영감을 받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래서 독수리는 행복을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갖다가 읽는 거예요. 이제 자라투스의 어떤 그런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얼굴로 이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라투스는 물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가? 행복이 폭풍처럼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나의 행복은 우매함으로 그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오리라. 나의 행복은 아직은 너무나 어리다. 그러니 나의 행복을 너그럽게 보아달라. 나는 나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다. 모든 고뇌하는 자들은 나의 의사가 되어달라. 뭐 행복, 니체는 행복 이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제 초연의 길을 가다 보면 행복은 그냥 부차적으로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 이야기를 하는 거는 뱀과 독수리가 뭐 행복한 그런 얼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행복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행복은 우매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흐리는 거죠. 이렇게 뭐 말을 돌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행복은 뭐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행복으로만 나는 그 행복,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처도 입었다. 상처도 입었다. 행복이라는 그 너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으로 치면은 나에게도 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뇌한 자들은 나의 의사가 되어 달라. 이것은 뭐 도와달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은 다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명, 병든 사회, 병든 그 현대 문명, 그 병든 사회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